안녕하세요. 조율의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컬렉티브 리더십 과정 중에 협력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협력에 관련된 내용은요,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핵심적인 게 새로운 의사결정 툴은 소시오크라시라고 흔히들 불리는 그 방법론입니다. 컬렉티브 리더십의 협력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협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여러분의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협력으로 정말 굉장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뭔가가 한 가지 더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조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로버트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로버트의 회의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영국의 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축약해 놓은 건데요. 이 로버트라는 해군 제독이 자기 자신의 교회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방법을 조금 더 간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이고요. 이것이 의회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도입하고 있고 많은 단체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이 조직에 가시면 큰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그게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의사결정 방식은 복잡한 것들을 클리어하게 정리한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10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의사결정 방법론이 분명한 건 강점이 있지만 흔히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한계를 노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포스라고 대표되는 요즘에 나오는 신생 조직들에서 새로운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 실험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포스에서 도입한 홀라크라시라는 것입니다. 흔히 홀라크라시는 직원들 모두가 모여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계층 간의 소통을 또 강화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홀라크라시가 저희가 지금 소개할 소시아크라시와 출발이 거의 같고요.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서 이 자포스로 대표되는 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조직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건 왜 우리가 만들고 있을까요? 홀라크라시건 다른 로버트 방법론이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직에서 하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시오크라시는요,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함께하는 비전에 맞춰서 정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시오크라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어느 한 분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먼저는 베이커라는 분이 유럽에서 퀘이커 기숙사를 운영을 하실 때, 기숙학교를 운영하실 때 그 기숙학교의 의사결정을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퀘이커의 예배 방식과 좀 비슷한데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 방법론을요, 그 학교의 학생이던 제랄드 에든버그라는 유럽의 전자회사를 나중에 물려받게 되거든요. 이 에든버그라는 분이 퀘이커 기숙학교에 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아버님이 하던 전기회사를 물려받는데 이 전기회사에서 배운 소시오크라시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조직에 관한 철학들을 많이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시오크라시가 1978년에 소시오크라시 센터라는 걸 설립되면서 구체적으로 전파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존 버기라는 분이 미국에서부터 건너와서 네덜란드어를 배우면서 이것들을 미국과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생님께 배우신 분들이 소시오크라시를 전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역량이 있어서 퀘이커의 회의 진행법,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사고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는 평등입니다. 조직 내에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등의 원리.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효과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모든 정보는 항상 갱신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서요. 이런 원칙과 부합되는, 이런 원칙을 동의하는 많은 조직들이 소시오크라시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또는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위원회들이 이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시오크라시의 원리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 조직에서는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의사결정 구조의 장점은요, 한 가지 일을 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죠. 그리고 탑다운 관리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그림을 삼각형에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소통이 가기 쉽기 때문에 소통에 부족이 있고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은 힘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끝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요, 중앙에 있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끝에 갈수록 일을 적게 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중앙으로 갈수록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조직에서 이런 힘의 남용들이 일어나는 게 큰 단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모두가 평등한 원형 조직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의사결정 구조의 장점은요, 모두가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도 있죠. 모두가 동등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모인 평등한 조직은요, 마치 캠프파이어에 모인 사람들처럼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서로를 품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의사결정을 하나를 모두가 컨센서스로 내리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향적인 사람에겐 좀 힘든 구조죠. 아이디어가 너무 다양한 나머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의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 힘의 차이가 있는데도 평등하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조직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많은 시간과 또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죠. 많은 조직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서 보이시는 수직적 조직과요,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은 조직들이 팀 단위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런 조직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팀 단위로 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신속하게 듣습니다. 특히 그룹에서, 그리고 조직 내에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자일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팀 단위의 의사결정, 팀 단위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조직 내에 임파워먼트도 가능해지죠. 그리고 각 그룹이 각자의 목표를 더 빨리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좀 거기서 또 생존하는 것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단점이 존재하죠. 이런 팀 단위의 것들은요, 작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끼리 소통이 안 돼서 큰 그림을 볼 수 없고 우리와 다른 팀, 이렇게 경쟁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각자 따로 놀기가 쉽죠. 그래서 팀 단위의 조직은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크라시는 팀 단위의 의사결정을 권장하면서 이 단체 안에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여기 보면 제너럴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목적과의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융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서클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각 팀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상의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뿐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정의가 돼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시오크라시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시오크라시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팀의
여기는 서클이라고 표현하는데 팀들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팀 단위의 민첩성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피라미드 조직에서 나오는 보틀넥 효과라고 하거든요. 중앙으로 갈수록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이 집중화되는 것, 그 다음에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대안적으로 의사결정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면 이사회 밑에 CEO가 있고 CEO 밑에 매니저가 있고 스태프들이 있는 이 구조를 옆으로 트는 것만으로도 조직의 무게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명확한 구조는 갖고 있을 때 업무 중심이지 이것이 어떤 위계 중심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각각 구조 안에서 팀 또는 서클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 위계 안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소시오크라시의 한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제 더블 링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사회나 CEO 이런 각각의 또 매니저 아니면 각 팀 여기서 각각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부나 상부 조직으로 가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서클로 가고요. 그 서클에 있는 사람이 상위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서클의 대표를 뽑아서 옵니다. 그래서 위의 팀에서 내려온 분, 우리 팀에서 올라가는 분을 통해서 의사결정이나 소통의 내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양쪽에서 소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매니저급에서 밑으로만 내려간 일방적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서 매니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소통에 오해가 없게 하고 진의가 잘 전달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블 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은 팀, 즉 서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서클 안에는 위계보다는 전체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단지 서클 진행자나 또 서클을 보고하는 대표나 이렇게 책임이 나누어지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쭉 돌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건데요. 이런 것으로 그런 견해들을 통합하고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리는 의사결정은요. 중요한 게 매일매일에 우리가 할 일, 태스크를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정책과 저희가 함께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전체의 일하는 방식, 또 일하는 목적, 우리의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회사라고 하면 우리의 인사규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 더 매일매일의 태스크보다는 큰 규칙과 또 저희 조직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 거버넌스 팔러시와 매니지먼트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더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시오크라시 그 서클에서의 결정은 컨센트라고 하는데요. 컨센서스와 굉장히 비슷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의견을 할 때까지 저희의 의제를 변형시켜 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소시오크라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사실은 전통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것들이 미래의 조직 또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일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학습을 함께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의사결정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결정 변모현상, 제한된 관점화의 의사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떠드는 사람만 떠드는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시오크라시 방법론을 함께 학습하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부분적으로도 도입할 수 있거든요. 효율적이고 좀 더 참여적인 회의, 참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기 원하는 많은 팀과 조직에게 유익한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홍석이었고요. 여러분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